이 내용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재앙적인 쓰나미를 동반하여 해안 지역을 휩쓸었고 그 결과로 거의 12,000명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방어 시스템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래의 재난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전례 없는 해결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획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는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회복력, 독창성, 생존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타로 마을의 방파제, 믿음이 비극으로 바뀔 때 작은 어촌 마을인 타로에서는 한때 평화로운 삶이 쓰나미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바다에 의존하지만 과거에 4번의 파괴적인 쓰나미를 겪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사회는 길이가 한 마일 반이고 높이가 약 33피트인 거대한 이중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이 구조물은 자연재해 이후 회복력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타로는 매년 재난훈련을 실시하며 이는 1960년 칠레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 동안 마을에서 사망자가 없었던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3년까지 타로 주민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마을을 재난 준비 완료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높이가 39에서 49피트인 대규모 쓰나미가 방파제의 일부를 넘어섰고 181명이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마을 주민들은 방파제에 올라 너무 많은 믿음을 두었고 치명적인 파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인근 도시인 후다오에서는 생존자들이 49피트 높이의 방파제 덕분에 안전을 유지했지만 이는 이전에 과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방파제를 가진 카미시에서는 주민들이 이 구조물의 보호력에 너무 많은 믿음을 두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타로와 같은 해안 마을에 살고 있다면 방파제에 모든 믿음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탈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방파제와 철저한 준비 훈련을 갖춘 타로와 같은 강화된 마을조차도 쓰나미를 견딜 수 없다면 일본은 다음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파제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쓰나미가 과학자들이 예측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재난 후 해안 지역 사회는 삶을 재건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는 중요한 구조물을 더 내륙으로 이전하거나 기초를 높여 미래의 홍수에 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마을에서는 새로운 건물들이 더 이상 해안선 바로 위에 세워지지 않고 대신 인공적으로 높여진 땅에 세워져 자연재해 속에서 안전한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위험에 처한 해안 지역의 약 40%가 학교와 병원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더 높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거나 착수했습니다. 이는 많은 정부 기관이 재난 중에 깊이 잠겨 구조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에 의해 더욱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건물들이 자연의 격렬함을 견딜 만큼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내진 구조물. 일본의 독특한 건축 혁신 재난이 잦은 지역에서 지방 정부는 항상 시민들에게 필수 인프라를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장하며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해결책으로 두드러집니다. 이 독특한 예시는 2024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F-15제 전투기를 쓰나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일본의 선제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이전과 함께 일본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건물 보강 기술로도 유명합니다. 지진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종종 지진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건물이 죽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마천루에 충격 흡수기를 설치하거나 건물이 안정된 기초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흔들리도록 볼 베어링과 스프링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일본의 현대 건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케는 고급 내진 격리 시스템이 장착된 건물이 있으며 도쿄에서는 시미즈 건설이 미야마 지역의 고대 목조 주택에서 조달한 재료로 만들어진 수색이 된 내진 기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현된 또 다른 인상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고정하기 위해 탄소 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6년 코마츠 매트 텍스타일 회사는 본사를 건설할 때 이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텐트처럼 작동합니다. 건물이 지진 활동으로 인해 약간 이동하면 케이블이 즉시 조여져 강한 진동을 줄이고 붕괴 위험을 방지합니다. 건축 기술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미래의 일본이 더 파괴적인 지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현재의 조치가 이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할까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빠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알림벨 아이콘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는 저희가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신비로운 이야기와 회복력 있는 사람들의 땅, 일본은 자연의 분노에 자주 직면하는 곳입니다. 2024년 8월, 일본 서부에서 강력한 지진 활동이 발생하여 정부와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리히터 규모로 7.1의 강한 지진은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모든 이에게 지구가 여전히 조용히 그들 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표 아래에 숨겨진 무서운 위험, 즉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발생할 대규모 지진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 발생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수십 년 내에 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동의합니다. 난카이 해구는 430마일에 걸쳐 있으며 거대한 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섭입대는 과거에 70년 전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2004년 인도양에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와 같은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강한 진동을 경험한 마지막 시기는 1944년과 1946년으로 두 번의 지진 모두 리히터 규모로 8.1이었으며 파괴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역사적 주기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다음 30년 이내에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 사이일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2011년 쓰나미 이후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안 지역이 여전히 위험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일본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저항하려는 일본 국민의 불굴의 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설과 불굴의 정신의 땅인 일본은 전례 없는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방파제로 알려진 이 방파제는 아오모리에서 후쿠시마까지 246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51피트에 이르며 총 비용은 약 1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래의 치열한 쓰나미에 대한 방어선일 뿐만 아니라 2011년 재난의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 역할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의 방파제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견고한 기초와 보강된 설계로 더 강력하고 힘찬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자연재해 시 무너짐을 방지합니다. 과거의 해안 방어벽은 높이가 겨우 6피트에서 13피트에 불과했지만 이제 새로운 방파제의 높이는 더 큰 쓰나미에 맞서기 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시민들의 최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경고 시스템과 대피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방파제가 특별한 이유는 레벨 2 쓰나미를 견딜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는 드물지만 파괴적인 힘을 가진 파도입니다. 이 방파제는 단순히 파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어 사람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추가 시간은 2011년과 유사한 재난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한 장벽이 정말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방파제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방파제가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키거나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은 해안 주민들을 쓰나미,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전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세대에 걸쳐 그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인 바다와의 깊은 연결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그들의 삶과 영혼이 얽혀있는 바다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큰 위안이었지만 이제 이 거대한 벽들이 그들을 고향에서 가두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벽이 많은 해안 지역 사회의 중요한 수입원인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미학이나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벽이 쓰나미의 조기 경고 신호를 가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바다에서의 비정상적인 변화에 주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반응을 늦추고 대피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우 높은 방파제가 쓰나미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댐은 인탁할 때 작동하지만 방파제가 쓰나미의 힘을 견딜 수 없다면 그 뒤따르는 홍수는 더욱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어촌 마을인 아카마에서 노련한 어부인 하로미 카와구치는 이 거대한 벽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2011년 쓰나미로 아내의 어머니, 손자를 잃었지만 벽이 그의 공동체를 구하는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 재난에서 오래된 방파제가 휩쓸려가고 물속에 떠다니는 잔해만 남겨졌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무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재난에 대비할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고급 생존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복력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지역사회가 이 벽의 건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을은 이 프로젝트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안전장치로 여기는 것을 그들이 거부할까요? 방파제 건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은 그것이 잘못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완전히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주저하게 되어 더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이 프로젝트에 할당된 막대한 예산, 즉 57억 달러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벽을 세우는 대신 정부가 그 돈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더 높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의 납세자들은 이 프로젝트 건설 비용을 갚는데 최소 25년이 걸릴 것입니다. 실제로 방파제 건설 계획을 성공적으로 중단시킨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은 도호쿠 지역에서 가장 큰 서민 오시마로 청정 자연과 긴밀한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댐 건설 계획이 제안되었을 때 섬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오시마의 자연미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방파제가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라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며 그들의 발견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섬의 많은 주민들은 쓰나미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방파제 건설 계획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논의와 토론 끝에 그들은 지역 정부를 설득하여 계획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39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자연 경관과 공동체의 가치를 더 조화롭게 어우르는 나무 산책로를 제안했습니다. 결국 방파제는 여전히 세워졌지만 높이는 낮추고 지역 주민들의 선호에 더 잘 맞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벽의 시각적 및 문화적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생태학자들은 벽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바다와 해안 간의 자연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벽은 퇴적물 침전 및 해안 침식 과정에 영향을 미쳐 해수의 자연 흐름을 변경하고 필수 영양소의 운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지역 생물 다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변을 자주 찾는 야행성 동물들이 이 인공 구조물의 존재로 인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지역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파제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면 더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있다고 믿으며 인간이 바다의 힘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쓰나미와의 끝없는 전투에서 일본은 획기적인 기술인 이동식 방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구 입구에 설치된 특별한 게이트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게이트는 밤이나 항구가 운영되지 않는 날에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열리면 항구 안팎의 수위 차이가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 정의는 저장되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재사용됩니다. 이는 해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백업 전력을 생성하는 다기능 디자인입니다. 이 이동식 방파제 기술은 도쿄 공업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난카이 해구 근처와 같이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쓰나미의 파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이후 흔히 발생하는 대규모 정전 상황에서 전력 공급을 보장합니다.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에는 총 2,780개의 어항과 993개의 상업 및 산업 항구가 있으며 이 모든 항구는 효과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비용입니다. 각 항구마다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의 특별한 점은 이동식 방파제와 자가 지속 전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결합한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발전이며 이제 남은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일본이 해안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가는 동안 2011년 재난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파도와 함께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 쓰나미에 휩쓸려간 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1년 3월, 일본 북동부 지역에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하고 강력한 쓰나미가 뒤따르며 거의 12,000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거대한 물벽처럼 높이 솟은 파도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집, 자동차, 보트 등 모든 것이 바다로 밀려가며 파괴의 장면을 남겼습니다. 그 후
14개월 동안 재난의 잔해는 예상치 못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6,400km를 떠다니며 결국 알래스카의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상한 물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병, 폼 조각, 구명 부표 등 모두 일본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안에 떠밀려 온 것은 작은 잔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오토바이가 캐나다 해안에 나타나 그것을 발견한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약 150만 톤의 잔해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소 작업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냉장고와 건축 자재에서부터 축구공까지 이상한 물체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일본이 쓰나미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고급 방어 프로젝트에 대해 들려드릴 이야기를 기다려보세요. 혁신적인 재난 대응 이니셔티브에 매료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재난 속에서 강렬하게 남는 이미지는 하나의 소나무가 황량한 땅 위에 여전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로운 나무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일본 국민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나무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2011년 3월 11일) 리쿠젠 타카타시는 강력한 쓰나미에 휩쓸려 43피트에 이르는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이 평평해지고 집과 건물들이 휩쓸려가며 수천 명의 생명이 잃었습니다. 자연의 분노가 지나간 후 잔해 속에 남은 몇 안 되는 구조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황량한 해변 위에 강인하게 서 있는 외로운 소나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기적의 소나무라 부르며 희망과 공동체 회복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2013년 지역 당국과 주민들은 이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접근을 제한하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250년 된 나무 안에는 금속 프레임이 설치되었고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합성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 가지도 추가되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막대한 비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전 세계의 기부 덕분에 약 1억 5천만 엔, 즉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성공적으로 모금되었습니다. 나무는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재난 예방 공원이 개발되어 이곳은 회복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재난 이후 1년 동안 이 나무는 잃어버린 생명들을 기리며 매일 밤 조명을 받으며 희망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회복력의 상징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해안 마을들에는 조상들이 남긴 또 다른 유산, 고대의 경고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과연 과거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듣고 있을까요? 일본 북동부 해안의 작은 마을인 아노시에는 과거 세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10톤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집은 미래 세대에게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 쓰나미의 결과를 기억하세요. 이 지점 아래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러한 쓰나미 경고석은 아노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안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 더 높은 곳을 찾도록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조용한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1996년경 두 번의 파괴적인 쓰나미가 많은 생명을 앗아간 시기에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과거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해안 마을에서 수많은 돌들이 점차 잊혀지고 현대 건축물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세운 튼튼한 방파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기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노시와 같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고대의 경고를 보존하기 위해 여전히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미래 세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적용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1년 재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약 23만 명이 여전히 취약한 해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쓰나미 경고석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는 과거의 메시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는 계속해서 현대 기술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일본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와 같은 간단한 것조차 재설계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그 이유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층간 이동을 위한 편리한 수단, 아니면 가끔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좁은 공간. 하지만 일본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본 인프라부는 화장실과 물 공급이 장착된 새로운 디자인의 엘리베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고급 엘리베이터가 마천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일본 전역의 많은 건물에서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진에 자주 직면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생과 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필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바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혁신의 진짜 이유는 혹독한 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진 이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갇혀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음료수와 화장실이 있다면 괴로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과 안전하게 생존하는 것 사이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집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아마도 조금 더 자고 그 작은 공간의 편리함을 즐길 것입니다. 필요한 건 샤워기와 아마도 커피 머신뿐입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